스트로크 한번 해보고 가운데에 서서 자, 베어핀. 지금 스텝을 보면 되게 단조로워요. 스텝. 제가 채공 시간을 좀 다양하게 좀 줘봤거든요. 스텝은 제가 응용학습을 접근할 때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리듬을 갖고서 해요. 그 안에 스텝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치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 왼발, 왼발, 오른발 치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드민턴은 개방성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될 수가 없죠. 볼에 대한 채공 시간, 높이, 거리, 속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채공 시간에 맞춰서 거리를 다르게 하든지 방법을 다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리듬을 다양하게 하든지 방법을 잘 바꾸기 싫으면 리듬이 최적화가 돼야 되고 리듬을 잘 못 만든다 그럼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제 왼쪽으로 하는데 이제 홉스텝으로 맞는다 그러면 왼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스텝 밟아요. 낮으면 왼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서도 이 홉스텝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 요 리듬으로 갔어요. 이번 좀 채공 시간이 높네. 왼발, 왼발, 오른발 스윙 이렇게 리듬이 맞아. 이게 이제 리듬을 다양하게 한 거예요. 리듬이라는 건 이 속도 조절을 해서 내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스윙이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리듬감이 없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또 여기도 뭐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 스텝만 난 외워놨어. 이 사람은 리듬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리듬감이 없죠. 난 이 하나의 방법으로만 하면은 요 속도로 움직였을 때 그 채공 시간이 최적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누구랑 하면 됩니까? 기계랑 해야지 이렇게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런닝 스텝으로 하나, 둘, 셋 가서 이렇게 해서 리듬을 맞을 때가 있고 그게 아니라 볼이 너무 빠르게 온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전에 어떻게 하게 돼요? 그냥 사이드 스텝으로 가서 치기도 하고 이런 게 또 뭐예요? 스텝에 대한 방법을 바꾸는 거죠. 방금 전에 아까 전에 홉스텝으로 설명했지만 같은 발을 두 번 뛰는 동작 왼발, 왼발, 오른발 이게 홉스텝 할 때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동, 동, 동 이것도 홉스텝이죠. 그럼 이건 무슨 스텝일까? 이것도 홉스텝이에요. 여기서 홉스텝으로 자연스럽게 가서 왼발, 왼발, 오른발 해서 이렇게 쳤어요. 그럼 리듬과 방법이 잘 맞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리듬감이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방법을 추가하는 사람은 홉스텝을 밟다가 이제 마지막 오른발을 빨리 포기해버리고 왼발, 왼발 빨리 포기해버리고 빨리 포기하고 다시 러닝 스텝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스텝에 대한 방법을 순간적으로 바꿔서 리듬을 살리는 거구나. 아까 전에 말했듯이 홉스텝은 난 해결할 거다. 그러면은 리듬을 완벽하게 시간 분배를 잘해야 돼요. 동, 동, 동. 이렇게 또 하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뭐 가까운 거리, 그다음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먼 거리. 같은 방법과 같은 리듬으로 접근하더라도 이런 보폭 조절 잘해서 거리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다양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거리, 방법, 리듬. 본인이 스텝을 밟으면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발을 딛고 있는지. 이로 씨는 홉스텝으로 왼발, 오른발 아마 접근할 거예요. 자, 봅시다. 나 치고, 자, 타이밍. 자, 왼발, 오른발. 그렇죠? 이 정도면은 리듬이 괜찮게 맞지 않아요? 그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시간 분배를 잘 했다는 소리예요. 이건 좀 어떤 것 같아요? 조금 기다린 것 같아요. 다시 자 봅시다. 치고 둘 그렇죠? 같은 위치인데 지금은 또 어때요? 처음에는 아까 홉스텝으로 나오는데 지금 홉스텝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같은 위치라도 내가 어디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또 스텝에 대한 방법이 또 바뀌어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텝이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치고 처음에 여기서 넘어가면서 이제 홉스텝에 대한 리듬을 탔으면 여기서 타이밍 잡았는데 또 볼이 일로 온다. 그럼 우리 왼발 발달시켰듯이 타이밍 잡고 그냥 바로 돌았어야 돼. 요 리듬이 나와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힘을 갖고서 다시 타이밍 잡고 홉스텝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겠죠. 이런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턴해서 들어갔는데 채공 시간이 또 높다. 그럼 또 이제 러닝 스텝으로 또 풀어서 또 그 채공 시간을 조화롭게 또 리듬을 또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자, 홉스텝. 그렇지. 둘, 턴. 그렇지. 잘했어요. 홉스텝과 러닝 스텝을 한번 조합해서 해봐요. 홉스텝.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텝 밟으면서 다리가 몇 발 뒤집어지는지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지금까지 몰랐지만 알아야 될 거 같아요. 몰라야죠. 몰라야 돼요? 그렇죠. 아는 사람은 외워서 하는 사람이죠. 다리가 몇 발 뒤집어지는지 몰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정답은 뭐예요? 떨어짐과 동시에 스윙하는 리듬이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매칭이 되면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죠. 이 정도 높이는 홉스텝 한 번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고
잘못됐죠. 굉장히 잘못됐죠. 끝까지 고집 부린 거예요. 홉스텝으로만 하려고. 홉스텝 그 하나의 리듬으로 하기에는 너무 체중성이 높아. 그럼 다른 방법이 바뀌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홉스텝 밟고 러닝 스텝. 자, 홉스텝으로 탄력 받고. 아니에요. 그 홉스텝 2번 밟는 거예요, 지금. 홉스텝 밟다가 안 되겠으면 빨리 그냥 포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걸 왼발, 오른발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왼발, 오른발 빨리 놔버려야지. 빨리 놔버려야 뭐 사이드 스텝을 밟던, 빨리 놔버려야 러닝 스텝을 밟던. 잘했어요. 괜찮아. 둘. 그렇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러닝 스텝으로 가봅시다. 떨어지는 리듬과 스윙하는 리듬을 한번 매칭시켜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어색한데? 방법은 러닝 스텝으로 선택해서 했지만 그 안에서 리듬감은 너무 없었어요. 러닝 스텝도 그 안에서 뭐 다리 개수를 좀 더 줄여서 조금 더 리듬을 살릴 필요가 있겠죠. 둘. 너무 잘했지. 아, 이 느낌. 너무 잘했지. 그러니까 이런 리듬이 어디에서 많이 나올까? 단식. 난타 칠 때 많이 나와야 돼. 둥둥. 이런 리듬 많이 나와야 돼. 난타 칠 때. 이런 리듬. 러닝 스텝으로 하지만 한 발 한 발에 대한 어떤 또 뭐야? 리듬감이 또 있죠. 둘. 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 홉 스텝으로 하고 사이드 스텝으로 한번 만들어봐. 홉 스텝으로 밟으면서 마지막에 몸이 돌아가 있잖아. 그렇지. 사이드 스텝으로. 홉 스텝, 사이드 스텝, 러닝 스텝의 장점 같은 게 있어요? 네, 홉 스텝은 몸의 축을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아니면 각도를 많이 틀어서 회전할 때 그럴 때 좀 이제 유용하다고 봐요. 홉 스텝이. 그래서 이렇게 탕 오른쪽 어깨로 한 번에 막 틀어서 간다거나 뭐 이럴 때 홉 스텝이 굉장히 장점이죠. 중요한 건 스텝의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그럼 배드민턴 스텝에서 가장 빠른 스텝이 뭐냐? 사이드 스텝이에요. 사이드 스텝을 밟고 뭐 이렇게 있죠.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뭐 이렇게 해서 사이드 스텝을 한 경기에서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쟤 발이 빠른데? 이런 소리를 들어. 본인이 뭐예요? 방향 전환을 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사이드 스텝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지. 두 번째, 이제 러닝 스텝. 러닝 스텝에 대한 장점은 뭐냐? 보폭을 넓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게 밟았을 때는 그 리듬을 맞추기가 쉬워요. 이렇게 떨어지는 리듬을 맞추기가 쉽고 또는 보폭을 큼직큼직하게 넓게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민첩하게 좀 그레이드가 올라갔을 때는 러닝 스텝에 대한 비중이 많지는 않죠. 왜? 러닝 스텝은 기본적으로 체중 시간이 높은 상태, 체중 시간이 좀 여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장점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홉 스텝 밟고 사이드 스텝. 어색하네. 근데 홉 스텝 밟고 사이드 스텝을 밟았지만 사이드 스텝을 갖고서 리듬을 안 만드니까 사이드 스텝이 너무 많이 밟아버리잖아. 홉 스텝 밟고 사이드 스텝을 뭐 이렇게 한 번 정도만 해도 이 정도 체중 시간 아마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사이드 스텝 하면 일단 민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딱 하고 보자. 이게 딱 이때. 잘했죠. 그죠? 둘. 그렇죠. 어색하죠? 너무 어색해요. 지금 리듬 조절을 못해서 그래요. 방법을 제가 지금 관철시켜서 딱 그렇게만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한테 남은 과제가 뭐예요? 그 안에서 리듬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홉 스텝 밟고 러닝 스텝 해보라고? 불편한데 우리 스텝 많이 밟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 없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공 없으면은 다시. 자, 홉 스텝.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러닝 스텝 밟으면서 중간에 홉 스텝을 한번 밟아봐. 홈 스텝이요? 러닝 스텝 밟으면서 왼발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이제 홉 스텝이 나와야겠죠. 러닝 스텝 밟고 전혀 안 돼요. 그렇죠. 지금도 러닝 스텝 밟다가 홉 스텝으로 바꿔버렸죠. 그런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 쓰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니죠. 체공 시간에 맞게 할 수 있게 항상 내 스텝은 러닝 스텝이든 사이드 스텝이든 홉 스텝이든 어떤 거 하나로 관철시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첫 스텝은 내 다리 형태에 현재 취해져 있는 포지션에 맞게 첫 스텝이 나오게 돼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볼이 옆으로 온다. 당연히 무슨 스텝이 나가게 될까? 사이드 스텝이 나가겠지. 그럼 내가 막 랠리 하다가 막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럼 일로 와오게 돼. 그럼 내가 무슨 스텝이 나가게 될까? 사이드 스텝. 러닝 스텝이 나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막 랠리 막 하다가 막 수비하다가 저기다 올리고 수비하다가 상대방 여기다 드롭을 놨어요. 무슨 스텝이 나가게 될까?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이 나가지게 되겠죠. 막 수비하고 막 공간 만들어서 막 밀려 수비하는데 또 드롭을 여기다 놨어. 이번에 무슨 스텝이 나가게 될까? 러닝 스텝 나와요. 당연히 러닝 스텝이 나가게 돼. 그러니까 첫 스텝은 어떻게 된다? 내 다리 형태에 맞게 항상 최적화된 그런 스텝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번에 수평으로 잡아봐. 수평으로. 타이밍. 그렇지. 그럼 당연히 첫 스텝은 어떻게 나오게 돼? 우리 왼발 발달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죠? 왼발을 이용해서 몸의 축을 순간적으로 돌려서 이 스텝밖에 안 나오게 되죠. 수평으로 타이밍. 그렇죠. 다시 수평으로 타이밍. 응용 잘했잖아. 그죠? 차고 돌려서 그 다음에 무슨 스텝을 또 추가했어요 이번에?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을 추가했죠. 아주 잘했죠. 자, 이번 오른발 앞으로 나와서 타이밍. 그렇게 해서 타이밍. 그렇지, 공격적으로. 자, 타이밍. 그렇지. 그러면 무슨 스텝이 처음에 나오게 될까? 홈 스텝이 나온 거. 홉 스텝이 나오게 되지. 아까 전에 모르겠어. 홉 스텝 장점이 많이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축이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홉 스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오케이. 홉 스텝. 그죠? 이렇게 첫 스텝은 정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뭐다? 채공 시간에 따라서 지금은 홉 스텝은 밟았지만 다시 그게 사이드 스텝으로 다시 추가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런닝 스텝으로 또 바뀔 수가 있고.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오른발을 끝까지 쥐어 짜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빨리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거리에 대한 부분을 케어를 했어요, 못 했어요? 케어를 했어요, 못 했어요? 못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 방법이 바뀌어야지. 끝까지 이걸로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빨리 포기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가다가 이걸 빨리 포기했으면 다시 한번 사이드를 밟을 수 있었거든요. 포기하면 추가하기가 쉬워. 홉스텝 밟다가 포기를 안 하면 이렇게 돼. 끝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홉스텝으로 가다가, 야, 이 거리가 안 되겠다, 이거. 거리 조절 내가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빨리 포기해버리면, 다른 스텝이 응용이 가능하죠. 그게 이제 거리를 커버가 안 돼서 방법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거리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거리 커버가 되면 괜찮아. 그게 안 되면 빨리 어떻게? 빨리 마지막 발을 빨리 포기하고, 다시 추가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방법. 리듬. 거리 방법 리듬을 좀 조금 더 조화롭게 다양하게 좀 해보는 게 우리한테 스텝 밟는 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사이드 스텝, 러닝 스텝, 홉 스텝만 갖고도 충분히 90% 이상 레전더 스텝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야, 이 스텝에 오늘 뭐 약간 총정리, 백과사전 들은 기분이네요. 예. 다시 마지막 정리. 다리 형태에 따라서 처음에 진로가 정해진다. 다리 형태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일로 오면 이 사이드 스텝 나갈 수밖에 없고 일로 오면 홉 스텝이 나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거리를 잘 조절하던 거리를 조절해서 떨어지는 리듬을 맞추던 아니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방법을 추가를 하던 또 그 안에서 떨어지는 리듬과 임팩트가 일어나는 리듬을 또 조화롭게 또 맞춰야 되고 그래서 같이 거리, 방법, 리듬 좀 더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